안녕하세요. 파산관지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월 9일 16시, 그러니까 다음주 금요일이죠. 4시에 제가 진행하는 파산관제인으로서 법원에 보고하는 사건에 대한 어떤 이모저모를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신건이 10건입니다. 신건이라는 거는 2021년 1월 12일 날 파산이 선고되고 다음 주에 이제 제1회 집회기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총 10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해가 돼서 직원들도 바뀌고 판사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10건 정도, 원래 한 15건에서 16건 정도 줬는데 10건을 배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행사건이라는 건 그 전에 선고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가 되거나 환가가 되거나 뭐 면책 불허가 사유를 추가로 조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회 집회기일에 끝나지 않고 계속 속행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2회 기일이고 어떤 사건은 3회, 어떤 사건은 4회. 이 4회 같은 경우는 엄청 벌써 반년이 넘었죠. 8월이면 9, 10, 11, 12, 1, 2, 3, 4, 8개월 지났죠. 이거는 이제 1년이 넘었죠. 벌써 1년이 넘은 사건도 있고 2년이 다 돼간 사건이 있고 3년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조사기일 사건은 4건인데 환가돼서 채권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맥락을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10일날 선고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고 환가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그랬죠. 파산 폐지라고. 그래서 제 의견은 파산 폐지 면책 의견입니다. 그리고 판사님도 거의 이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채권자도 없고요. 송달도 다 완료됐습니다. 예납금도 뭐 가벼운 사건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예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종료가 되고 판사님이 그 이후에 한 2, 3주 내에 면책 결정문을 대리인 내지 채무자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다음에 또 언급할 일이 있지만 채무자회생법 503조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사건을 설명을 하면 오빠가 미혼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로 이제 돼서 보험회사, 보험진흥원인가요? 거기서 7,200인가를 물어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가, 부친이. 그리고 이제 그 부친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이 시골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나머지 가족들 6명이 엄마를 비롯한 5형제가 한정승인을 했어요. 보통은 다 상속 포기라고 한정승인은 한 사람이 하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6명이 다 한정승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13분의 2, 채무자는 13분의 2씩, 어머니는 13분의 3 공동 상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 파산을 안 하고 채무자가 그냥 파산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이게 503조입니다. 503조의 취지는 한정승인을 한 채무자가 본인이 파산 선고를 하거나 파산을 받은 채무자가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채무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해서 각각의 채권자들한테 배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상속재산도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을 관제인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리가 되고 따로따로 이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판사님이 503조의 취지에 대해서 관제인이 환가는 가능해도 배당하는 거는 좀 문제다. 배당하는 건 결국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서 해야 된다. 그럼 이것도 상속재산 파산은 가평이니까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법원에 새로 내야 된다. 저는 이걸 환가를 안 했습니다. 600만원은 채무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했는데 며칠 후에 아유 자기 돈 없다고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무자는 이제 고유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종료하고 폐지 면책하고 이 상속재산은 가족들이 알아서 하시라. 굳이 제가 여기서
억지로 환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포기, 뭐 상속재산 포기죠. 만약에 거기서 은닉하면 단순 승인이 되니까 불이익은 채무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6명의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의정부 법원에다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해서 오빠의 그 아버님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뭐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굳이 지난번에 나온 거는 제가 환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의정부 법원에다가 다음 주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주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503조는 이제 벌써 2번 경험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3조와 관련된 건 제가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추후에 관제인 세미나에서 사례 형식으로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그 법적 문제점, 관제인이 그 의무와 권한, 그 다음에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견해, 저희 견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새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고, 한 2번, 이제 2번째 막닥뜨니까 어제 보고서 쓰다가 이거 끝내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판사님은 법정에서 다시 의견을 주시면 한번 의논해보고 아마 제가 뭐 견해대로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망인의 예금을 환가하고 있습니다. 한 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400 정도 그거를 받아서 구청에 예금 48만원을 변제를 하고 세금을 나머지 350만원에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채권자라는 건 상속 채권자죠. 망인의 채권자입니다. 채권 시부인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네 번째 사건은 속행이죠. 이건 왜 속행이냐면, 다른데 뭐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무슨 재산 은닉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대부 회사나 자산 관리 회사에 2군데가 송달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망한 겁니다. 대부 업체도 우리나라에 뭐 몇천 개죠. 한 2-3천 개, 3천 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해보겠다고 대부 업체를 회사를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망한 회사니까 등기부도 옛날 주소로 되어 있고 실제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 그 변호사는 공고가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과거 대표이사, 이사의 수재지로 한번 송달을 하고, 특별 송달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공고가름을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속행을 해서 공고가름 신청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 대리인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채무자가 빨리 면책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변호사, 법무사도 다른 일 때문에 또 새로운 사건 개척하느라고 바쁜다고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듬성듬성 또 하고 있다가 이제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내놨는데 판사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판사 안 해줍니다. 관제인 권한 없습니다. 누가 권한이 있냐? 채무자 본인 내지 채무자를 대리하는 신청 대리인이 빨리빨리 빠릿빠릿하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없이 재판 없습니다. 신청 없이 판사가 알아서 안 해줍니다. 불고불리 원칙입니다. 파산도. 다만 이러이러한 보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촉구를 할 수 있죠. 최소한 촉구라도 하면 판사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속행되니까 지금이 4월이죠. 6월 정도로 넘어갑니다. 6월이나 뭐 5월. 근데 한 달 안에 속행이 주소 보정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속행되는 건 두 달 건너뛰는 겁니다. 그럼 6월 9일. 이분은 조사도 다 문제 없는데 이 송달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2달 면책이 늦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또 공고가름이 허용이 안 되면 또 2달, 6, 8, 9월로 넘어갑니다. 5번째는 마찬가지로 폐지 면책 이견입니다. 폐지 면책 이견에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관제인이 조사했는데 환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채권자도 없습니다. 송달도 완벽합니다. 그럼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판사님도 바로 즉시 면책을 해줍니다. 이런 사건이죠. 5번. 그렇죠? 5번. 1번. 그죠? 5번 같은 사건.
아주 딱 떨어지는 사건이죠. 뭐 금액도 예상대로 상당히 쉬운 사건이기 때문에 예납 비용도 높지 않습니다. 1번, 5번 같은 거는 딱 떨어지는 것 때문에 4월 9일에서 판사님이 빨리면 그 다음 주에 면책해 줍니다. 6번. 6번은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이 오피스텔 전세금이 1억입니다. 월세 전세입니다. 1억. 근데 시세도 1억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살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관제인이 비용 들여서 부동산을 만약에 경매를 한다 한들 1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1억 밑으로 넣으면 경매 비용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입자가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면 한 1억 500, 1억 500 정도 두 채입니다. 지금 1000만원 받아서 이 사람 세금이 890인가 그래요. 그럼 채권자한테 못 나누죠. 재단 채권만 변제 후 폐지 예정입니다. 이 부동산을 환가를 안 했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세입자가 이제 퇴거를 하고 등기명령을 해놓고 관제인이 실익이 없어서 환가 포기를 했더니 면책됐습니다. 채무자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가 세입자가 이사간 데를 타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입자는 뭐 영원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가 되었죠. 경매를 본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세입자가 이거를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권을 양도했을 때 과연 그 양수금 채권이 면책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새로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더군다나 8명, 채권자가 무지 많습니다. 채권자가 40몇 명입니다. 그 중에 채권자가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8명이 송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납비용 이런 사건은 채권자가 벌써 40, 50명 되면 300까지 각오해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7번은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을 환가했습니다. 이 6번하고 7번은 모녀 사건이에요. 근데 보험 해약 환급금이 한 8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 100, 600을 환가를 했는데, 뭐 새로운 지금 판사님이 이제 그 정도도 하지 말라고 이제 권했기 때문에 뭐 다음 달부터 이런 거는 이제 면책이 될 수도 있죠. 환가 없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환가를 했고, 이분도 세금이 많아요. 그래서 재단 채권만 변제 후 이제 폐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4월 9일에서 6월 30일까지 예전에 추정을 해놨는데 이제 사건이 너무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속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근데 이거는 이제 6월 달에 속행을 해봐야 6월 11일이거든요. 그 돈을 6월 30일까지 내기로 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4달 후 8월 달에 잡아주십시오 하면 판사님이 8월 달로 잡습니다. 그러면 관제인이 6월 30일까지 돈을 받아서, 물론 그 전에 내면 좋지만 그럼 7월 달에 세금 내고 8월 11일쯤에 끝날 수 있습니다. 8번 사건은 이건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이것도 예금이 한 1300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세금이 왕창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선 면책 얘기가 없죠. 면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달도 다 완료됐습니다. 9번 사건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채권자 한 분한테 송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속행입니다. 조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조사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채권자 한 분이 딱 주소를 모르는가 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채무자가 주소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 김모 씨 성을 가지신 분 있죠. 이분. 그 다음에 10번은 딱 떨어진 사건이죠. 관제인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채권자 없습니다. 송달 다 됐습니다. 관제인 의견 폐지 면책이죠. 3박자 하나 둘 셋. 신속한 면책이 3박자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신속한 재판, 신속히 면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일단 관제인 조사에서 환가할 사건이 없어야 됩니다. 혹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의 채권자가 이의 집행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 여부에 상관없이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딱
맞춰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딱 아다리가 맞으면 관제인은 폐지 면책 의견 내고 판사님도 곧바로 아주 신속하게 면책을 해줍니다. 사건도 아주 쉽습니다. 조사할 게 없습니다. 서류도 완벽하죠.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몇 개입니까? 딱 세 개죠. 하나, 둘, 셋, 1, 5, 10. 그죠?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10건 중에 3건은 그냥 바로 아주 쉽게 끝나는 거고, 10건 중에 한 2건 정도는 속행되고, 10건 중에 이번에는 좀 제가 환가가 많습니다만, 상속재산 파산이 2건이 있고, 좀 있는, 보통은 한 2~3건, 20~30%는 환가가 되는 사건이고, 보통 이제 50%는 면책되는, 신속하게 면책되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행 사건 12건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이분은 이거 공고 가름이 허용된 걸 보니까 채권자가 22번이거든요. 22명, 이거는 이제 2회 두 번째 만에 끝나요. 11월 9일날 선고돼서. 이날 이제 끝날 겁니다. 공고가 돼서 공고 가름을 허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건은 이 채권자가 있습니다. 땡땡 대부에서. 근데 이 사유가 뭐 특별하게 재산을 은닉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억울해서 대부업체에서 낸 것 같아요. 근데 채무자는 뭐 애도 3명이고 남편도 면책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애 때문에 전혀 경제 활동을 못하고 어려우니까 소송 구조까지 해줬잖아요, 판사님이.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대부업체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제 이런저런 해서 면책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3박자가 아니라 2박자까지는 됐어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없어요. 이 채권자 없어요. 근데 땡땡 인터내셔널이 송달을 안 받았어요. 근데 판사님이 공고를 허가했습니다. 공고 가름을 허가했어요. 2월 15일날. 그럼 이제 송달이 다 된 겁니다. 3박자가 사실상 맞춰진 거죠. 그럼 이제 면책되는 거죠. 바로 이 4번은 아까 얘기한 이제 3박자가 딱 맞았습니다. 속행한 이유가 이 송달이 완료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송달이 된 겁니다. 5번째는 3박자 중에 개인 2명에 대해서 송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떻게 돼요? 2박자만 맞고 3박자가 안 맞았죠. 1박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속행. 그렇죠? 마찬가지로 6번째. 이것도 6번은 왜 속행이 됐는지 이건 7번 면책, 8번도 이제 종결 면책은 다 돈 나눠주고 끝낸 겁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코로나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코로나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냥 미국에 있습니다. 12번은 이것도 속행됐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65명이죠. 채권자가 너무 많으면 예납비용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주지의 사실이죠. 공지의 사실입니다. 서울보증재단에서 이 일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돈은 다 나눠줬는데 이거는 이 세금만 다 갚았고 개인 채권자 2명이 아직 송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조사기일은 4건이 있는데 1번은 전부 시인했고요. 2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인했습니다. 3번은 이제 채권 신고를 안 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전부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일반 분들이 근데 이제 이 맨 앞부분은 중점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뒷부분 속행은 뭐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지만 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나오죠. 왜 내 건 안 끝나는가, 그쵸?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사항. 특이사항이라는 건 주로 환가와 관련된 겁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및 환가와 관련된 거고, 다행히 여기서 이의채권자는 없죠. 근데 이의채권자가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이 채권자가. 그 다음에 송달도 다 완료가 되는 분들도 있고 송달이 왕창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왜 파산 면책이 내게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대리인이나 사무장한테 아니면 관제인한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쭉 해놨다가 왜 낸 면책이 안 되지? 사건이 붕 떠버려서 1, 2년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왜 면책이 늦어지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 내 사건이 왜 면책이 안 되죠? 그럼 진단을 해보면 돼요. 응?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이 채권자가 있었는지, 송달이 다 완료가 됐는지, 그쵸? 이 셋 중에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쵸? 이 셋 중에 하나 걸리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문제 있는 사람은 첩첩산중이고, 하나가 문제 있는 사람은 그나마 그 하나를 해소하면 되고, 2개 이상이 문제가 있는 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쵸? 더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신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